착공이 되려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노선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좀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지금 매수했다가 폭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교통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에 대한 내용이 좀 열거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이 공약에 대해서 GTX 이런 신설 노선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설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일대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완전히 반대 의견 드립니다. 절대 매수 반대합니다. GTX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 매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 발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잘 보고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목표로서는 GTX와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GTX A, B, 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나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신규 노선에 대한 거는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신규 노선 진행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뒤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공약, 이 GTX 공약 노선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포함된 지역 일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에. 자, 그건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을 좀 확대시키겠다. 경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상습 정체 구간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시티 중심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라는 거 뭐냐면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경남, 경북을 통틀어서 영남권의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은 뭐 서울, 경기, 인천이죠. 또 여기에 충청권은 충청남도, 북도,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아울러서 충청권의 메가시티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광역시를 전라남도로 환원시키고 다시, 그리고 전라북도와 합치는 이런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 10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의 광역철도를 좀 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교통 간의 인프라를 좀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철도 구간의 고속화해서 1시간 동안의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또 신규 고속도로, 국도를 확충하고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을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 또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 확대 및 통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버스로만 이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 버스가
직진 노선을 가야 되는데 이게 뺑 돌아서 가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아파트 내에서 이런 통근버스가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제가 있는 것들을 좀 완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하철 정기권에 대한 버스 사용 등 환승 할인 적용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을 끊는 사람들은 이 버스 환승 할인이 안 됩니다. 이거를 환승 할인을 적용하면서 확대해 교통 편의를 좀 제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통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그리고 벽지 노선 운행 손실을 좀 지원하는 등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 네트워크 확대하겠다. 지방공항의 국내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하면서 국제선을 좀 다양화하면서 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을 좀 편히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수도권은 30분, 메가시티는 1시간,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 편의를 좀 제고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이다 보니까 GTX라는 노선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앞서서 본 것처럼 신규 노선에 대한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신규 노선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 노선부터 한번 볼까요? D 노선. A, B, C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다 통과가 되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A, B 노선은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D 노선부터 E 노선, F 노선까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 노선이 아마도 착공이 되려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2011년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A, B, C 노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 노선만 지금 착공이 진행 중에 있고 B와 C 노선은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3차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또한 사실상 좀 많이 시간이 경과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 나머지 D, E, F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이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바라봐야 할 사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D 노선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저기 김포에 있는 장기동부터 시작해서 인천 검단, 계양, 그리고 대장 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발표되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가산 디지털, 신림, 사당, 강남, 삼성, 그리고 잠실, 하남, 교산, 8당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충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선은 지금 국정과제에 언급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김포 그리고 인천 지역 일대, 부천 지역 일대는 좀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노선을 볼까요? 이제 추가 신설할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천 검안부터 계양, 김포공항, 등촌동, 그리고 DMC, 평창, 정릉, 광운대를 지나 신내, 구리, 그리고 다산, 덕소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좀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다분히. 그리고 F 노선을 한번 볼까요? F 노선. F 노선은 대곡에서부터 장흥, 의정부, 탑석, 풍양, 왕숙, 다산, 덕소, 교산, 복정, 모란, 정자, 기흥, 수원, 오목천, 야목, 초지, 시흥시청, 신천,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 일대에 GTX 앞으로 발표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최소 못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매수했다가 폭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보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